자, 우리 회원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살리는 시간 인생주식 이사부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드리는 것 같아서 자주 올려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또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 입문을 내용으로 한 방송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신청이나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신데 요 그림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 나온 아라비아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이 그림이 중국의 유명한 쉬베이홍이라고 하는 작가의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공이산. 말 그대로 한다면 어리석은 노인이 이산, 옮길 이자죠. 산을 옮긴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스케치한 그런 그림들도 이렇게 더러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중국에 그런 설화가 있죠. 어떤 마을에서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서 시장을 가려면은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되고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불편함을 참고 돌아다니는데 한 노인이 이렇게 불편하니 내가 산을 옮기겠다 해서 망태기에 산의 흙을 퍼다가 저 동해 바다에 버렸다고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설하니까 이야기에 좀 과장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은 진심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할 것이고 내 아들이 못하면 또 손자가 할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산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강한 집념을 보였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뭐 하여튼 옛날에 나오는 그런 옥황상제 뭐 하느님인지 옥황상제인지 어쨌든 그런 분이 감동해서 산을 옮겨주었다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있겠지만 큰 줄거리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작품이 1940년대에 그려진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중국이 일본과 항일투쟁을 할 때입니다. 즉 일본을 무찌르고 다시 그 정상적인 중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꿈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독립운동을 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이 못하면 또 그 아들이 해서 언젠가는 이 항일운동이 승리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집념을 표현한 쉬베이홍의 우공이산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2006년에 우리 돈으로 약 40억 위안, 아니 40억 원, 당시 중국 돈으로 3,300만 위안에 판매되어서 당시로는 이게 최고가를 보였던 그림이기도 해요. 이 쉬베이홍의 우공이산이라는 작품이. 제가 왜 이 이야기로부터 주식 입문을 시작하느냐 하면 주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꿈이 원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닿는 꿈같이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길 때까지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꿈을 이룰 때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집념이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 이제 주식 투자는 등산과 같다. 천천히 가야 멀리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든지 빨리빨리만 해가지고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분은 여러분들도 잘 책도 통해서 보셨겠지만 10년 가지고 갈 종목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죠. 그래서 멀리 보고 일단 시작은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제가 우공이산 열자 탕문편에 나와 있는 이 성어를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 결국 어려운 일도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하면 뜻을 이루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06년에 3,300만 위안 이렇게 해서 매매가 되었던. 그래서 이제 이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다 어떤 굳은 결심과 의욕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그런 거에 앞서서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나 원칙이나 기준이나 이런 철학을 정립하면서 시작해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오늘은 편안하게 첫 시간이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기업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권인데 매수, 산다, 매도, 판다. 그럼 이제 매수하는 원인은 이제 주식을 보유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도 있고 이제 수익이죠. 이게 매매 차익. 사실상 우리가 이제 매매 차익을 목표로 하겠죠. 그 다음에 주식에서 매매된 주식의 종류 이것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보통주, 우선주. 우선주는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어요. 투표할 때 예를 들면 이사를 뽑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배당은 보통주보다 보통 통상적으로 1% 포인트 높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이나 뭐 해산할 경우 자녀재산 분배에도 마찬가지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이런 주식이 있고 우리가 보통 매매하는 것은 보통주를 합니다. 근데 우선주에는 우선주라고 하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현대차 우, 현대차 이우 비 이런 식으로 우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니까 구별이 됩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요. 유상증자 같은 것들은 다 이 해당이 되죠. 네, 투자자는 돈을 투자해서 뭐 CB를 인수를 하든지 BW 인수를 하든지 보통주 주식을 사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시장에서 HTS나 이런 시장 시스템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이게 이제 시장의 구조가 되겠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이야기하고요. 자,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뭐냐? 돈 벌려고 하죠. 매매 차익이 1차예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세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배당금 수익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전통적인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죠. 대주주들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식의 수익에서 배당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럼 배당금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과 배당률은 조금씩 다른 의미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배당 금액이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몇 퍼센트 수익이 나는가 이게 배당 수익률이에요.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1,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10% 배당 수익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성향은 이익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예를 들면 100억 원의 순이익을 냈어요. 어떤 기업이 그 100억 원 중에서 30%를 배당하겠다. 그러면 이 배당 성향이 30%인 거예요. 배당률이라는 것은 액면가의 몇 퍼센트인가죠? 주식이 액면가가 5,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액면가 기준에서 몇 퍼센트를 배당하느냐. 예를 들면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것이 코스닥 기업인데 500원짜리 액면가가 많아요. 근데 500원짜리인데 100원을 한 주당 100원을 배당한다. 그러면 배당률이 20%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10,000원이다. 근데 10,000원인데 100원을 해줘. 그러면 배당률이라는 것은 1%가 되는 거죠.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500원짜리 주식을 500원짜리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이 현재 시가가 5,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500원짜리가 100원을 해주니까 배당률은 20%예요. 근데 지금 주식 가격이 5,000원이니까 100원을 받으면 배당 수익률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률과 배당 수익률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 이득,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히 트레이딩의 경우에는 주식을 사는 이유가 배당을 예를 들면 분기, 반기 또는 연간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서 내일 먹기도 하고 오늘 사서 한 달 있다 수익 내기도 하고 1년 있다가 수익 내기도 하고 어쨌든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실제로 주식을 사는 이유가 되겠죠. 이제 의결권은 뭐 대표이사 선임이라든지 이사 선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참여하는 이런 권리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주총회 때 오라고. 요즘 주주총회 시즌이라서 아마 많이 통지를 받으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위한 준비로는 기초 지식을 좀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념이라든지 지금 용어라든지 좀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이나 목표. 목적과 목표는 좀 다르지만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다. 예를 들면 뭐 은퇴 준비를 한다든지 우리 아들 결혼 자금을 좀 늘려야 되겠다든지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을 부족하니까 집값을 좀 증식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목적도 명확해야 되고 그래야 그 목적에 맞추어서 전략이 세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 이런 것도 설정을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 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주식을 살 때에 어떤 조건이면 팔겠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익절을 하고 이익을 내고 파는 걸 익절이라고 합니다.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디에서 어떤 조건이면 손절을 하고 이런 리스크 관리 기준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 우리 행복클럽은 절대 손절법이라고 해서 손절의 기준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증권사들이 여러 증권사가 있죠. 현재로는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38개 증권사가 이런 HTS 또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증권사마다 수수료라든지 HTS나 MTS의 UI, UX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겠죠. 요런 2024년 말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핸드폰에서 하는 것이죠. 핸드폰에서 주식 매매를 하는 1위 기업은 키움증권이고 그 다음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순으로 MTS를 이용한다. 요즘에는 컴퓨터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요즘에는 MTS 휴대폰으로 다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1위, 2위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전략도 좀 수립해야 되겠죠.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매수, 매도, 손절, 투자 기간 이런 거에 대한 기준과 원칙 요게 꼭 있어야 돼요.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는데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성향이 맞아야 돼요. 우리는 다 워렌 버핏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을 따라할 수 있는 자기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은 워렌 버핏을 투자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성격이 좀 급해. 빨리빨리가 좋아. 그런데 10년 들고 있으라고 하면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이 포트폴리오 전략은 저는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산하는 것이거든요.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인 핵심을 얘기한다면 종목을 10개 정도로, 그리고 그 종목도 예를 들면 반도체 10개, 뭐 자동차 10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각각의 섹터를 나누어서 섹터마다 하나씩 10개의 섹터를 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종목을 나누는 것이 분산 투자가 아니라 섹터를 나누는 것이 분산 투자다. 이렇게 일단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리밸런싱,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요, 수익을 나는 종목도 있고 손실이 나는 종목도 있는데, 수익이 나는 종목은 수익이니까 아무 때나 팔 수 있어요. 근데 손실 난 종목을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 나중에 세월이 가면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이 함께 나오는데, 수익 난 종목은 다 팔아먹고 손해 난 종목만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 계좌가 쓰레기처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집안 청소도 날마다도 하고, 또 한 뭐 계절마다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정기적인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뭐 6개월이 됐든 12개월이 됐든 또는 3개월 단위가 됐든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메모하셨다가 잘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 이 HTS나 MTS에는 모의 투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매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습득한 뒤에, 모의 투자와 실전 투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잊어먹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올랐네? 잊어먹고 있었더니 엄청 빠졌네? 이런 수가 나타나지만 돈이 들어가면 달라요. 그래서 항상 큰 돈은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모의 투자를 하고, 일정한 모의 투자가 지나고 나면 이제 금액을 좀 한정해서, 금액을 좀 적게 해서, 예를 들면 한 종목당 10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한 종목당 뭐 5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금액을, 한정적인 금액을 정해서 직접 돈을 찔러 봐야 돼요. 그랬을 때에 진짜 자신의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한 전체 투자 금액이 아닌 일정 금액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서 노하우를 습득을 하고, 또 투자 중 점검과 학습, 이런 성과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한 달 동안 진짜 돈을 투자해봤더니 이거 잘 안 되네. 그러면 기준과 원칙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이라든지 기준과 원칙의 적중률이라든지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보완 같은, 또 매매일지 작성 같은 이런 지속적 학습을 통해서 매매의 기술, 투자 지식 등을 업데이트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인드 관리죠. 감정 관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정 금액을 실전 매매하면서 공포, 탐욕, 성급함, 들뜸, 흥분,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는 이런 훈련을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 없이 그냥 막 돈부터 찔러고 보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리스크 관리예요. 손절매. 그래서 손실의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실행한다. 우리 행복클럽은 그래서 절대 손절법이라고 해요. 분할 매매의 습관화,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한 번에 매매하지 않고 나누어서 진행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저는 오늘 시간에는 좀 간결하게나마 주식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아웃라인, 이런 울타리 같은 것들을 살펴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하면서 준비를 해 두시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 성공 투자의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주식을 입문할 수 있는, 자, you can do it,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성공 투자의 길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또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폼생 폼사, 폼나게 사는 건데, 폼나게 사는 주식 투자의 성공을 통해서 폼나게 사는 이러한 삶을 일구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식 입문에 대한 첫 번째 방송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